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늘은 담담한 날. 선생님, 저 리코더 안 가져왔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월요일에 가져오면 되지.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건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단다. 선생님, 나연이 발목이 부러졌어요. 발목이 부러졌다는 나연이는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하는 아이들. 오늘은 담담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깜빡하고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수업시간 활동지를 잘 못해도, 신나게 뛰어놀다 휘청거렸다 하더라도 세상에 큰일이 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틀려도 괜찮아를 읽어주었습니다.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틀린다고 웃으면 안 돼. 틀린 의견에 틀린 답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 그림책 틀려도 괜찮아 중 한 부분입니다. 구름 위에 신령님도 틀릴 때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이 틀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틀려도 돼요? 당연하지. 틀린다고 해서 세상에 큰일이 나지 않아. 선생님, 그러면 오늘 틀리는 날이라고 해요. 좋아, 오늘은 틀리는 날이야. 아이들이 갑자기 옷을 거꾸로 입기도 하고 신발을 반대로 신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웃음이 납니다. 1교시 그림책 틀려도 괜찮아의 표지를 합동화로 나타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24개로 나누어 각자 자신이 맡은 그림을 색칠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틀리는 날이니까 얼굴 초록색으로 색칠해도 돼요? 뭐든지 마음에 가는 대로 색칠해 봅니다. 평소에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려던 아이들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으로 자신의 그림을 마구 색칠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 보이는지 저도 웃음이 납니다. 24개의 그림을 모았습니다. 엉망으로 색칠한 그림, 꼼꼼히 색칠한 그림, 제 각각이지만 모아보니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색칠할 필요도 실제와 똑같은 색으로 색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틀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림책의 표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교시 국어 시간. 오늘은 제1회 이야기 망치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한 문장씩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단, 이야기를 망쳐야 합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토끼는 늘 거북이를 무시했지요.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바톤을 받은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바로 그때 거북이가 똥을 쌌습니다. 깔깔깔. 여전히 똥 이야기는 너무도 재미있는 아이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망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돼요. 누가 마무리해 볼까요? 저요. 선생님, 제가 발표해 볼래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문장을 컴퓨터로 받아 적었습니다. 완성된 이야기를 진짜 책을 읽듯 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달나라로 떠났습니다. 끝. 와, 선생님, 저희 이것도 책으로 만들어요. 네?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4교시 일부러 틀리는 국어시험 시간입니다. 1단원 단어평가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단, 오늘은 가장 많이 틀리는 사람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틀리려고 문제를 읽습니다. 틀리려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문제 2번 정답은 4번. 오예, 틀렸다. 아, 맞았잖아. 아이들이 서로 마주보며 웃습니다. 100점을 맞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시험지에 틀렸다는 표시를 신나게 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거 집에 가져가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빵점이라고 말해. 오늘은 틀리는 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완벽한 날도 때로는 실수하는 날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담담한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오늘 빵점 10점 시험지를 들고 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행복합니다.
합니다. 틀려도 괜찮아. 이 책은 아이들이 많이 되게 많이 봐요. 많이 받고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선생님들 알고. 되게 애용하죠. 예.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저런 책을 저희가 읽는 이유가 지금 틀려도 안 괜찮은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보지 뭐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해보고 그러면 그거는 전제가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부족해도 뭔가 뭐 좀 맞아요. 그래도 괜찮다 그런 거고. 우리가 마음 놓고 틀려보는 경험은 누가 주지 네. 않잖아.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마음 놓고 그래서 한번 틀려보자.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이제 하루를 보낸 거잖아요. 그 맞아요. 교단일기가.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하다가 잘 안 되죠. 그러면은 나는 오늘 나의 틀리는 날로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아. 그 날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날은 오늘은 얘들아 틀리는 날이다. 네. 또 오늘은 뭐 자랑스러운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이 정해져 있는 매일매일 정해. 매일매일 정하는데 음. 뭐 오늘은 자랑스러운 날, 오늘은 용감한 날, 그 다음에 뭐 안전한 날. 오늘 안전한 날, 튼튼한 날, 음. 존중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재밌다. 형용사를 정해서 수업을. 음.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이 책을 그럼 읽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꺼낸 거예요. 예. 이 책을 꺼내고 나서 그 그림을 이제 그 아까 협동화를 그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기를 했는데 어느 협동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요 그치. 표지를 이 표지를. 네, 한번 이제 보세요. 그리는 아.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표지를 24개로 나눠가지고 24 하나씩 명이니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색칠해서 하나를 모으면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게 네, 협동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나눠주고 나서 보통은 이제 자 우리 색칠하고 우리 협동화 만들어보자 하면 끝인데 틀려도 괜찮아라고 해놓고는 애들이 막 여기에 나갈까봐 요 삐쳐나갈까봐 막 이렇게 열심히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지금 틀려도 괜찮아라는 표지를 그리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 뭐 이거 선생님 얼굴 살색해야 되는데 저 살색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초록색으로 색칠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틀려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진짜 뭐든지 아무 데나 색칠해봐. 오히려 낙서라도 해봐.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망쳐보라고 그냥 그림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막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정말 모범적인 애들이 색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절대로 안 되려고 못했던 애들. 진짜 완전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경험을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해보네. 처음 해보는 마음 거죠. 놓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색칠도 예쁘게 해라. 오히려 평소에 자주 틀린 애들은 그날 또 그냥 무덤덤이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늘 긴장하고 살고 못 그러니까요. 틀려본 애들이 오히려 응,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색칠하면서 얘기한 거야. 진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도 돼요? 이 초록색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팔도 초록색으로 해도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엄청 웃고 있고.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애들이 막 이게 1교시였거든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장담한 날이라고 아까 적었는데 선생님 그냥 우리 오늘 틀리는 날 해요. 틀리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아예 1교시부터 끝까지 다 틀리는 날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2교시 지금 교육에서 계속 학생 중심 수업하라 그러는데 네. 그때 선생님이 아침에 얘들아 담담한 날 정했으니까 그냥 가자. 네. 이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딱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 아침부터 다시 네. 그쪽을 쭉 바꿨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틀린 날로 하자 하니까 애들이 막 갑자기 그때부터 완전 쉬는 시간에 신났네 이제.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옷을 막 거꾸로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옷 거꾸로 입고 이게 재밌다. 네 거꾸로 입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막 이러면서 이거 다니고 마음대로 막 틀리네. 네네 근데 애들이 막 신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원래 2교시가 국어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2교시에 그 이야기 망치기 대회를 선생님 하신 거죠. 네 했어요. 이야기 망치기 대회.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끼와 거북이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토끼는 언제나 거북이를 무시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 평소와 똑같은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애가 그런데 그때 뭐 거북이가 똥을 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똥 싸는 얘기하면 똥 싸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부터 뭐 이야기가 되게 이제. 똥 이야기 뭐 죽이는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글을 쓸 때. 근데 그때는 뭐 똥 이야기 나도 틀리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똥 이야기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가
뭐 똥도 싸고 토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뭐 토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진짜 뭐 이런 우울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좀 틀린 이야기니까 토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가 뭐 토를 먹었냐 그런 이상한 이야기로 계속 됐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 같았으면 사실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근데 그날은 진짜 틀린 날로 했기 때문에 진짜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저도 그렇게 딱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화면에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도 진짜 민망한 상황인데 그거를 서서 화면에다가 계속 워드로 계속 실시간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는. 근데 애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막 똥 얘기, 토 얘기 하다가도 계속 어쨌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 만들려고 하다가도 또 망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25문장이 돼서 이야기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 끝 안 내고 제목을 우리가 별나라로 간 토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동화책 읽듯이 읽어줬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네.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게 제목을 그냥 웃긴 붙이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망치기만 한 게 아니라 망쳤는데도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애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이것도 그림책으로 만들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읽었다면은 다시 안 읽었으면 그냥 이상한 이야기하고 끝나버린. 그래서 그냥 한번 그래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제 애들한테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나의 동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 진짜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이 지금 장난 비슷하게 혹은 엉뚱하게 만든 이것들이 같이 없음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날의 맞아요. 의미가 달라지는 근데 자기들은 장난스럽게 툭 내뱉었지만 사실은 아이의 말이나 그런 툭 내뱉었지만 그 사실은 인간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세히 보면 25명이 한 줄 했는 그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 뭔가 그 아이의 인생이 드러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웃기는 얘기여도 근데 그거를 교사의 목소리로 그것도 교사가 기본적으로 너가 이렇게 넣어도 작품이야 라는 게 전제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너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읽으면 아닌데 그 진짜 이야기처럼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험 그때 단원 평가를 할 날이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죠. 그런데 오늘은 조건이 있다. 오늘은 가장 많이 틀리는 사람에게 상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틀린 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원래 시험대로 이제 했는데 애들이 저는 그러면은 틀리는 사람한테 상품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1번을 막 이렇게 찍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줄 세우면서 아무 때나 읽지도 않고 문제를. 그냥 쫙. 근데 실제로는 진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서 보니까 그 문제만 하나하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하니까 선생님 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틀리려면은 문제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틀리려면 다 안에 다 틀리지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겼는데 매기면서 제가 원래는 보통 제가 이렇게 매겨주고 하는데 그때는 자기 거 자기가 이제 매기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시험지를 받을 때 이렇게 틀렸다는 표시를 받는 것만으로도 애들한테는 되게 크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냥 그걸 받는 것만으로도. 제가 일부러 아이들한테 자기 걸 자기가 매겨보라고 한 이유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 즐거움. 이렇게 긋는 거에 대한 즐거움. 난 그런 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사라고 봐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성적이 낮은 아이도 있고 높은 아이도 있고 한데 선생님은 뭐 성적이 높든 낮든 아이들이 다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난 그 교사의 상계명 중에 첫째라고 봐요. 교사는 어떤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수업에서는 애들이 자신감을 잃을 일이 없죠. 항상 그렇게 수업을 하면. 두 번째는 성적이 낮다고 해서 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똥 이야기를 하든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 해도 선생님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육에 저는 3계명 중에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적이 낮으면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가치 없다는 느낌을 받으면 꿈이 없어요. 꿈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좀 가치 있다고 늘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 어떤 학생들도 꿈을 가지게 되는데 창의적인 수업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책 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되게 막 여러 가지 책을 애들이랑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거는 그냥 저는 제가 내가 이런 책을 쓰게 해야겠다 하면서 애들한테 했으면 그렇게 창의적으로 여러 개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도 내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이 틀려도 괜찮아. 아까 협동화를 그냥 틀려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리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창의적인 거는 그냥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주고 그냥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주면 애들은 정말 저보다 더 창의적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주면 그게 창의적인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제가 늘 강의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애하고 나들이를 갔어요. 네? 나들이를 갔는데 늘 엄마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여기 봐라, 요거 읽어봐라, 요거 맛있다, 요거 여기서 사진 찍고 또 요건 중요하니까 요거 읽어봐야 되고 그러면 저는 창의력과 거리가 멀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큰 줄기로 어쨌든 교육자니까 또 공교육의 교육자니까 그냥 아이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죠? 아이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고 아이들이 눈에 가는 대로 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의미 붙여주는 작업. 교사가 왜 이름 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잘 봐야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그죠? 나 그거 좀 되게 감동이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로 아이 작품을 한번 읽어주는 그 지점이 진짜 그 수업이 그냥 한번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건 교육으로까지